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상군 스파이더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부 시작하는 것 같죠? 네. 두 분 다 잠시 잘 쉬셨어요? 아, 네, 잠깐 쉬었습니다. 네, 잠깐 동안 뭐 하셨나요?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아, 네. 스파이더님은요? 네, 나쁜 짓 하고 왔습니다. 네, 알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든든한 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부에서 마저 못한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추천 종목 시간인데요.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두 분 다 이번 달에만 50%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들, 이 종목들 어디에서 추천해 주신 거죠? 노란톡방. 네네. 네, 오늘 방송은 첫 출연이시지만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추천 종목들을 주셨습니다. 현재 두 분 다 50%대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세요. 한 분씩 보유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 먼저 해주실까요? 근데 네. 지금 나온 네. 거는 이제 청산한 종목들이 나온 거고요. 네. 보유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노란톡방에서 나가 있고 네. 지금 이미 좀 30-40%, 40-50% 정도의 수익 중인데도 지금 그래도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그만큼 이제 더 좋은 종목이다. 그럼요. 일단 네. 뭐 순서가 반대가 될 수 있겠지만 차트로 먼저 간략하게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어떤 네. 종목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까 해놨는데 지워졌나 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이제 네. 약간 이렇게 눌리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26,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26,000원 부근이 이 부분에서 이제 매집하고 있던 당시에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추천해 드린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에 추천해 드렸던 건 아니에요. 지금 뜨고 있는 지금 이만큼의 이제 상승폭이 나온 이유는 네. 항공우주 관련으로 이렇게 상승했다고 봐야 맞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트랙아이를 이제 세트랙아이가 이제 위성 관련 그 이제 유일한 그런 기업인데 네. 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미래 항공 투자에 이제 좀 더 무게감을 싣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우주 쪽으로 더 무게감을 싣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된 그 섹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재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방위 산업, 뭐 전쟁 테러, 우주항공 산업, 항공기 부품, 드론, 반도체 장비, CCTV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재료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초기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방위 산업 쪽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우주항공 산업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재료는 많고 재무도 좋고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거고 아직 제가 초기 추천드렸던 그 사유는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1차 목표가가
45,000원이었었습니다. 지금 26,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1차 목표가가 45,000원이었는데 45,000원은 이미 달성을 했죠. 근데 공식적으로 청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좀 청산은 이제 수익 실현에 목마르신 분들은 45,000원 이 부분이 맥점이 될 테니 일단 1차적으로 청산을 하셔도 좋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궁극적으로 저는 7만 원까지 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이제 저항 라인이 되거든요. 저는 7만 원까지 볼 거다. 왜냐하면 제가 초기 추천해줬던 그 이후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초기에 추천드렸던 그 사유가 뭐냐라는 그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난 이제 몇 개월 전이죠. 제가 이 추천 당시가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제 장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발표가 나려면 시간이 1, 2년 정도는 걸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PER 종목이고요. 돈을 애초에 잘 벌고 있고 재무도 좋은 상태에서 일단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 단독 우선 협상자 대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종류가 이제 장갑차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K9이라고 이거는 이제 비교 불가적으로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비교 불가의 이제 A급 장갑차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장갑차가 있어요, 독일에. 근데 가격 차이가 막 2배 이렇게 나기 때문에 가성비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거의 이제 원탑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단독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을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도 차트를 보고 있는데 차트가 제가 좀 이따 교육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요걸 가지고도 교육을 해도 되겠네요. 예, 요걸 가지고도 차트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걸 제가 항상 차트를 줄여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넓혀서 보면은 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굉장히 고점인 것 같지만 이따가 제가 한번 교육할 때 이 차트를 좀 사용해도 그렇죠. 좋습니다. 요걸 왜 이게 지금 더 갈 수 있는지 차트적으로는 아직 나쁜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이따 좀 교육 차원에서도 한번 해드리는 게 저는 지금 차트도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차트에 대한 분석은 이따 교육에서 보기라고 요건 제가 한번 차트적인 설명을 빼고 이슈적인 것만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K9 장갑차 이 사업만 수주가 되더라도 1조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1조짜리 사업 보고 이 종목을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이 다음 후속타 차세대 장갑차라고 레드독이라고 지금 이제 호주에서 독일의 링스랑 이제 견본 시제품 보내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가 아마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K9은 1조 이건 거의 확정적이고 이 두 번째 차세대 장갑차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이란 전제를 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링스랑 이제 레드백이랑 선정되면 뭐 7만 원까지도 그냥 갈 수 있겠네요. 선정되면 이게 왜 더 크게 보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산 쪽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1조짜리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50조짜리, 100조짜리 사업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한 60%, 단순하게 80% 가까이 올라갈 것 호주만 봐도 호주의 그 수주만 성공을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10조 이상의 이게 10조 이상의 사업으로 커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산업 자체가 예전에야 뭐 총한자로 못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는 이상을 방위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하거든요.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호주에서 지금 이 차세대 장갑차가 지정된다는 건 지금 현 시점에 최고 좋은 장갑차인가 보다라는 게 이제 널리 펴지면서 미국까지도 이 후발로 이제 지금 교체 시기가 미국도 다가오고 있거든요. 호주가 되면서 미국 그리고 터키나 이제 서방 국가까지 다 이렇게 확산이 되면 50조, 100조까지 이제 커질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만약에 이 예상대로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된 사업 분야까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제가 초기 추천했던 이유는 호주의 장갑차 이거를 발표까지 기다려보자. 지금 좋은 자리니까 차트적으로 좋은 자리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매집해서 1차적으로는 45,000원, 2차적으로는 7만 원까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장갑차 이슈가 아니라 워낙에 재료가 많고 재무가 좋은 종목이다 보니 항공 섹터에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1차 목표가로 어느새 와버린 거죠. 근데 아직 이 재료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급이 되지도 않았는데 발표도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거리는 굉장히 많고 이 빅 호재가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7만 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게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K9 1조짜리 그 확정만 뜨더라도 7만 원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저항대도 보니까 지금 5만 원대 저항선이 있고 그 지금 부분을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로 4만 5천 원 드렸던 거죠. 5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항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7만 원까지.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차세대 장갑차가 진짜로 레드백이 지정이 됐다. 네. 그러면 목표가 수정할 겁니다. 오, 네,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50% 수익 중이신데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다시 한번 재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실 건가요? 새로운 진입가? 지금도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지난 주말부터 네. 지난주에 잠시 일부 차트를 보시면 일부 조정이 왔어요. 네. 왔을 때 61일평 지지를 받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네. 저번 주부터 노란톡방에서 아직 혹시 26,000원 라인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이게 마지막 조정 기회가 될 수 있다. 혹시 아직 본인들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네. 나는 여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차 탈 기회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타신 분들이 그 37,000원, 35,000원 부분에 6,000원 부분에서 탑승을 하셨다면 지금 이미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멀리 본다면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수주가 성공한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재무도 좋고 재료도 많고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군 전문가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추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스파이더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트에 있던 종목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새로운 추천주도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강원랜드 쪽 아까 잠깐 언급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강원랜드를 저희가 이제 25,250원에 지금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네. 차트를 보시면은 21위평에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추천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평적으로도 중요 허리 라인이 21위평대의 지지를 받았고 지금 상승 중이에요. 저희가 22,25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26,900원에 지금 가 있고 목표가는 저희가 지금 거의 34,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32,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고 이제 좀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제 여행주,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네. 호텔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뜰 수 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한적으로 손님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네. 풀린다라고 한다면 집합금지가 끌리고 이제 풀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평적으로도 지지를 받았고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랜드는 지금 들어가셔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강원랜드가 지금 예약제로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예약이 안 된대요. 불통해요 지금. 전화가 안 돼요. 왜냐면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제한적으로 받다 지금 보니까 1,200명만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일단 2월 중순인가 이게 풀렸어요. 네. 원래 이제 아예 영업을 안 하다가 네. 이제 2월 15일인가 2월 중순쯤에 다시 이제 영업 재개를 했는데 그때 엄청 뭐 BTS 티켓 발권하는 것처럼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원랜드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괜찮게 봐요. 그래서 저도 강원랜드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재미삼아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숨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좀 그런지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원랜드는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지금 가격에서도 제가 봤을 때 7,700원, 27,7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저항대가 27,790원까지는 저항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고 만약 돌파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32,000원, 3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 종목 좀 추천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못하게 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근데요, 어느 나라에 그러면- 가봐도 카지노 네. 붐비니까. 카지노주 하시면은 파라다이스랑 GK일도 있잖아요. 그 종목보다는 강원랜드를 더 좋게 보시나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는 강원랜드 쪽으로 일단 좀 힘을 좀 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강원랜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만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의 강의 시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시죠. 전문가님, 오늘 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력, 아까도 제가 정보를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좋은 어떤 이슈가 나올 거야. 그 관련주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마스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크 황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기청정기주라든가 마스크주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인 분들이 주식을 딱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주식이 높게 측정돼 있는지, 네. 아니면 낮은 가격인지, 재물을 빼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런 어떤 차트의 모양이라든가 이걸 거의 우리가 이제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좀 달라서 쉽게 배우시더라고요. 쉽게 배우시고 또 그거를 네. 쉽게 적용하셔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네.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이런 비슷한 차트를 찾아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차트를 좀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지금 차트가 KM테크라는 그냥 종목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교육 시간에 누군가가 질문을 해서 회원이 그러니까 시청자 그 톡방에 계신 회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이 종목이 좋아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대체로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차트를 딱 보신다고 한다면 차트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행보를 치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50%의 조정이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21평이 지지받을까 뜨겠지라고 들어갔다 그냥 이런 식으로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과연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딱 중간인데 아래쪽과 위쪽과 딱 지금 중간 쪽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응의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트를 보실 때 예전에는 그냥 전광판을, 증권사가 전광판을 보고 그 전광판의 어떤 가격만을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쉽게 말해서 이제 집에서도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다 차트를 볼 수 있고, 네. 그 차트를 보는 그런 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기술적 분석이 강해지면서 왜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야 되냐는 한마디를 정의를 해드리자면, 차트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맥점, 그다음에 뭐 지지자리, 저항자리 이런 것들은 심리가 부닥치는 자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제가 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가는지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빼고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맞다. 그러니까 차트는 필요 없다. 지지자리가 무너지고 지점 고점이 돌파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천몇 개 그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돈을 못 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은 회사 자체의 가치를 보고 이 회사가 좋아 안 좋아를 따지고 이걸 들어갈 거야 말 거야를 따진다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좋은 회사니까 들어갈 건데 너무 높아 지금. 그래서 좀 기다릴 거야. 이 회사 정말 좋고 회사가 흑자를 전환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차트가 굉장히 낮게 측정돼 있네. 저평가죠.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서 그럼 언제 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이 회사 자체가 좋아 안 좋아를 따지는 거라면, 기술적 분석은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팔 건데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중에 기술적 분석인 KM테크를 가지고 한번 제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네. 차트를 차트를 항상 줄여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연속조회라는 칸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쭉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 차트까지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딱 보시면 이제 이렇게 줄이고 보면 뭔가 좀 보이시는 게 있어요. 자, 이 차트는 보시면 고점을 여기라고 잡고, 왜 그러냐면 최고가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고점을 잡는 패턴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시면 4,780원. 그렇죠? 여기에 고점 이렇게
일단은 고점이 어딘지 가장 많이 고점을 찍고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 뭐 이 위에 지금 슈팅 나온 구간은 뭐 7,460원은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얘는 4,780원에 오면 저항을 맞고 많이 빠지는 종목이구나 라가 일단 보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안전하게 파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고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저점을 잡아보죠. 그럼 이 종목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데 보시면 거의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가 5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는 방법을 배우시라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그다음 네 번. 또 차트가 올라갔죠. 근데 패턴이 비슷해요. 뭐냐면 4,780원에서는 저항을 맞고 밀리고 500원대에서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패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럼 얘는 500원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차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장 많이 지나다녔던 자리, 쉽게 말해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고점은 4,780원인데 저점은 500원인데 얘가 상승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빠졌죠. 상승 또 빠지고 상승 또 빠지고 상승 지금 빠지고 있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가장 많이 지나다녔던 중심가가 어디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딱 보셔도 대충만 잡아도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 한 2,460원 정도. 지금 2,900원인데 네. 보시면 이 자리가 왜 중심가가 되냐면 올라갈 때 여기를 한번 뚫고 올라갔고 내려올 여기도 한 두세 번 찍었죠. 네. 그다음에 또 돌파. 그다음에 내려와서 또 돌파. 그다음 또 올라갈 때 돌파. 내려와서 저항을 뚫은 자리도 여기, 또 뚫은 자리도 여기. 그러면 지금 위쪽에 비해서 아래쪽에 비해서 중심가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적정 주가가 2,500원, 2,480원이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적정 주가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약세, 적정 주가 위쪽에 있을 때는 추세가 강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적정 주가라는 거는 추세가 고점을 잡고 저점을 잡았을 때 가장 많이 지나다녔던 길목, 거기가 적정 주가라는 거죠. 물려도 바로 올라올 수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적정 주가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겠죠. 2,500원 구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435원 정도가 될 건데 지금은 2,900원이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지금 상군 전문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이냐. 그럼 이런 종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10종목을 갖고 있다고 쳤을 때 이게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자, 10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네. 여기서 우리가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치죠. 1,000만 원이 치는데 10종목을 나눠야 되니까 한 종목에 100만 원을 담는다고 쳤을 때 네. 여기서 50만 원을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50만 원을.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 10개 중에 9개는 저희가 갖고 있어요. 다른 종목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에도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50만 원을 2,500원에 담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진다고 했죠? 제가 500원. 말씀드렸던 500원인 거죠. 왜?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찍고 빠졌으니 얘는 언젠가는 500원을 또 올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는 또 반복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럼 500원에 들어가지 않고 아니 저희 2,500원에 들어가지 500원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멀잖아요. 왜냐면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량 종목이 됐든 아니면 안 좋은 종목이 됐든 좋은 종목이 됐든 차트를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50만 원을 담아 놓은 상태에서 빠졌을 경우에 여기서 또 50만 원을 또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추가적으로 매수. 추가적으로. 네. 근데 추가의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얘가 50만 원을 들어갔는데 내가 이 종목에 만약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5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들어갔는데 빠지니까 담는데 언제 담을 거냐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럼 맥점은 여기가 원래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무너졌으니 빠른 손절을 하거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을 못 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겠지. 그러다 보면 너무 빠져. 근데 이미 손절하기엔 늦었어. 그럼 그냥 갖고 있자.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수익을 내가 이거를 소위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여기서 50만 원, 2,500원에 만약에 5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500원이 왔을 때 50만 원이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대충 뭐 1,500원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를 다시 그려드릴게요. 봐봐요. 네.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중간가가 2,500원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50만 원을 들어갔다면 여기 또 50만 원을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되는 게 아니죠. 1,5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500원이 아니죠.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50만 원을 담았는데 가격이 2,500원이잖아요. 근데 내려왔을 때 500원에서 똑같이 50만 원을 담갔을 때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2배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3배죠. 왜냐면 2,500원에 샀던 가격이 만약에 10줄을 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2,500원짜리 한 줄을 샀다는 게 마지막 500원에서는 3배가 되는 거니까 네. 거의 뭐 4배 가까이 되는 건가요? 5배인 거죠. 5배. 그러면은 100줄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냐? 거의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평균 단가가 거의 이만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내려온다라고 했다 여기는 중간가니까 맞고 T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가격이니까 아니면 뭐 중심가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대충 뭐 한 3,700원 정도까지만 가도 이게 수익이 몇 프로예요? 2,500원, 3,700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500원에서 저희가 나머지 갖고 있었던 나머지 50%를 담는다면 얘는 여기까지 온다면 이렇게 튀었다가 설사 밑으로 빠지는 한이 있어도 퉁 튄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청산을 추가 매수를 잡았던 거는 청산을 하면서 수익 청산을 하고 또 다시 내려와서 바닥 따지를 하다가 왜냐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어떤 패턴을 보면 굉장히 급등하는 패턴이 빨리 올라오는 패턴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또 50%는 청산하고 50%는 가져가고 또 다시 내려와서 바닥 따지를 한다고 또 지지받으면 또 올라갈 때 또 여기서 50% 청산하고 그러다 보면 원금 매수가 다 된 상태에서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노려보는 거는 중심가가 2,500원까지 노려보고 2,500원 뚫린다 그러면 최고가 5,000원, 4,7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트를 보는 눈을 키우시고 이게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인데 아까 상군연구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제가 원래는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이 종목도 차트를 줄여서 보면 쭉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이 12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4만 원에 있고 그럼 저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너무 저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이거는 빼버릴게요. 이건 빼버리고 그럼 얘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내려올 수 있는 게 거의 17,360원.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 적정 주가는 지금 68,000원이 아니라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가장 많이 찍고 다니는 자리가 5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상군연구원이 이걸 아까 좋은 호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5만 원대에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죠. 차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 돌파된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7만 원을 목표로 잡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보시면 고점이 여기니까. 그죠? 그럼 얘는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2만 원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평균가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잡았을 때 어떤 적정한 평균가가 지금 제가 봐도 7만 원대가 보이거든요. 이런 어떤 차트를 보는 모습을 보고 빠지면 얘가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 2만 원? 근데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을 그러니까 500만 원을 집어넣는데 1,000만 원을 갖고 한다면 네. 500만 원을 집어넣는데 얘는 빠지면 만약에 2만 원까지 내려온다? 이건 기회죠. 왜? 4만 원짜리를 2만 원까지 왔는데 50%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손절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를 담을 수 있다면 얘는 또 평균 단가가 여기서 담았다고 간다면 여기서 들어간다면 평균 단가 여기까지 맞춰질 거예요 아마 뭐 한 3만 원, 2만 한 8천 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퉁 튄단 말이에요. 그때 또 수익 청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물려 있으니까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차트 보는 모습을 이런 보는 법을 배우셔서 이런 종목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쫙 깔아놓는 거죠. 제가 닉네임이 스파이더인 이유가 네. 거미줄 쳐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스파이더인 거거든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상구님은 왜 상구님이세요? 네. 저는 이제 상군이 이제 산신이잖아요. 성격이 호랑이 같아서 뭐 그런 아까 막 소리 포효하시던데. 막. 제가요? 예. 일단 화난 줄 알았어요. 뭐 화가 나서 그런 화를 잘 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상군이 어쨌든- 이제 산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좌를 지켜주겠다. 시청자님들이나 이런 분들 수호신. 풍요롭게 하겠다. 풍요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으시구나.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잊어버렸습니다. 네. 저희가 농담을 좀 자주 하는 네. 편이라서 네. 혹시 같이 오해 이제, 없으시길. 같이 방도 운영하고 있고 네.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차트를 보시는 방법을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의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보여드렸던 차트 자, 이 차트라고 한다면 이게 좀 지저분해졌는데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앵커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앵커님도 네. 주식 하시잖아요. 네. 딱 봐도 이 주식은 2,500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차트를 보려고 내려간다고 한다 5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면 이 차트는 500원에 오면 무조건 담아야 되는 주식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건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을 50개, 70개 갖고 있다가 굳이 이런 종목이 많은데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거미줄처럼 거미줄을 많이 펴놓는 거죠. 그래야 많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펴놓고 이런 종목의 맥점이 왔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맥점 공략.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네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셨죠? 오늘 적정 주가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는 눈을 키워주시는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스파이더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현재 톡방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분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셔도 되세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실시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 해주셨고요. 방송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다날도 있고요.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은요. 삼성전자고요. 매수가 84,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상군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를 저는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총 자체가 거의 지수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 개별 종목이라고 봤을 때 먼저 최근에도 꾸준히 호재가 계속 나온 종목이 또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여전히 뭐 고가다,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최근에도 나온 게 무슨 기술적인 무슨 요쪽에 투자를 잘해서 슈퍼올 네덜란드 어쨌든 이 호재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누가 고점이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당연히 이제 타점은 정해야겠죠. 아까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 종목이 좋은 거 알겠어. 언제라고 한다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즘 빅테크 기업들, 대기업들은 대부분 협업이라든가 좀 긍정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시야로 바라봤을 때 그럼 지금 84,000원이라는 진입가가 아까 스파이더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고통의 시간은 있겠죠. 진입가보다 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손실 중이니까. 하지만 멀리 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는 1년 후에 삼성전자가 뭐 혹시나 망하거나 뭐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더 잘 뭔가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당연히 더 잘 갈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이고 지금 여기 11일평 무너지면 아니 61일평이네요. 61일평이 무너지면 단기적으로 121평까지 7만 원 초반 라인까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후에 재공략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중장기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내가 1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 혹은 5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눌러준다 조정이 온다 땡큐 라고 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진입 목적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만이 뭐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초단타로 삼성전자를 들어갔는데 지금 눌렸어. 그럼 61평 무너지면 자르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종목은 안고 갈 거야
1년 정도, 뭐 2년 정도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다면 좀 조정 줄 때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비중을 무게를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유 의견 주신 거죠? 그럼요. 지금 뭐 물론 이분께서 지금 84,000원에 진입한 이분께서 단타적 접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네. 저는 홀딩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몇 개 있다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아이고 이거 61평 무너졌으니까 아주 큰일 났다. 이거 막 쏟아지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기술적으로든 무슨 이슈적으로든 조정을 주더라도 맥점 공략만 명확하다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신,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이고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아이고 기회가 왔다라고 보심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근 전문가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를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저희가 뭐 아까도 해외 글로벌 시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대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시가총액을 우리나라 상위 종목들을 하고 해외 어떤 종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우리나라 지금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시총을 보면 지금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뭐 테슬라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기술력이 그렇게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총을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량 종목 중 우리가 시가총액의 상위 뭐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 마찬가지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겠지만 과연 3, 4년 후에 이 3,000이라는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과연 높은 것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총이 올라가고 지금 코스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할 거야, 상승하지 않을 거야, 수익률이 몇 프로 올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걸 좀 넓은 의미로 좀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좀 멀리 떨어져서 그림 감상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지금 현재의 코스피 지수를 지금 당장 이렇게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한 발짝 물러나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시총이 상위 종목들이 시총이 그게 큰 것인가? 전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카카오만 보더라도 카카오는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물하기라는 게 있죠. 근데 네. 그 선물하기 기능이 상대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근데 그게 선물하기라는 그 상품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총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상승한다는 얘기고 코스피가 상승한다는 아까 상무 전문가님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라는 개별 종목 자체를 개별로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코스피가 상승한다 코스피가 빠진다 삼성전자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너무 가까이 보지 마시고 멀리서 본다고 한다면 보유할 가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서 더욱더 유익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케인샤인이고요. 케인샤인 2,35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상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K사인 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솔루션 이제 업체인데 통합 인증 솔루션 업체예요. 일단 이 섹터 자체가 지금도 일단 차트상으로 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이 가장 힘을 발휘할 때는 결국은 이제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어떤 거요? 뉴딜. 네, 그린 뉴딜. 그린 뉴딜. 그게 네. 생각인데 그 타이밍에 당황하셨나 봐요. 아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셨네요. 네. 지금 그 이슈만 나오고 사실 제대로 힘을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고 네. 실제로 자금이 자금 계획이랑 이런 거는 다 전부 나와서 오픈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자금이 집행이 되거나 그 관련 뉴딜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 뉴딜 관련 섹터들의 그 뉴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고 분야가 많잖아요. 네, 이 그 종목은 디지털 뉴딜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 관련 분야가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도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아직도 가장 큰 강세, 가장 큰 힘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2,350원. 네. 2,350원이면 거의 이제 진입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라고 했을 때 2,000원 부근 이 이제 마디가 라인이 무너진다면 조금 단기 접근했을 때 이 2,000원 라인이 무너지면 조금은 이렇게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손절이든 아니면 추가 매수의 전략이든을 갖춰야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최소 스윙 정도의 기간을 갖고 달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뉴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관련 집중될 때 그때 급등세를 잡아먹는 방법을 쓰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 시점 자체가 추세가 좋기 때문에 굳이 현 시점 뭐 조금 물렸으니까 손절해야 되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멀리 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군 전문가님은 K사인에 대해서 디지털 뉴딜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 보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2,000원을 기준선으로 삼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업체 지금 네. 보안 솔루션 관련된 회사인데 네. 지금 아까도 저희가 이제 교육 시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 이 차트에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적정 주가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K사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적정 주가가 지금 1,800원 정도? 그러니까 적정 주가예요, 사실은. 그럼 적정 주가에 비해서 위쪽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러면 차트가 저점이 지금 거의 뭐 830원 이때가 한번 있었고 고점이 지금 고점 저 위까지는 보시면 안 되고요. 차트를 좀 이제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2,750원까지는 적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3 고점을 맞고 한번 빠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750원이라고 한다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2,300 얼마에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75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지금 코스피나 아니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좋다라고 했던 가정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자체도 2,750원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아까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으니까 잠깐 기본적 분석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기업 분석을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재무제표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 2017년도에 265억, 2018년도에 237억, 2019년도에 260억인데 2020년에 354억으로 크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51억의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2018년도에 19억, 38억, 50억으로 또 2020년도 굉장히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매출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 또한 되게 크게 증가를 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 저항 자리가 아직 오지 않았고 매물대 자체가 지금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눌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두 개를 다 합쳐도 이 종목을 가져가서 2,750원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돌파가 된다고 하는데 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직질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2,750원에서는 한번 저항 맞고 밀려서 지금 현재 진입가까지 오지 않겠나. 그때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이 됐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 자체로는 영업이익이 좋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들어가신 자리가 조금 높긴 하지만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1,800원이고 고점에서 저항을 받는 자리는 2,750원 정도가 되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보유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기술적으로 2,750원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재무제표도 좋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분, 네, 저희가 방송 시간 때문에 종목 상담을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 했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상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자꾸 제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는 많고 이제 마음은 급하다 보니까 네. 조금 말이 빨랐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의 성격이 여유를 급하신 거 갖고 아니에요? 천천히 말하고 있는데 자꾸 아, 예, 예. 끼워주시면 아, 예, 말씀하시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요? 조명이 덥네요. 저기 네, 스튜디오가 너무 덥죠? 굉장히 더워요. 지금 이게 네. 생각보다 저도 이제 방송 한 2년 만에 나오는 건데 네. 굉장히 땀 흘리시네요. 제가 원래 아닙니다. 긴장해서 그러신 거 아니죠? 뚱뚱해서 그러신 건가요? 제가 아까부터 아, 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가 지금 화면에 굉장히 지금 이게 등치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아니에요. 아까 잠깐 쉬는 일부 끝나고 잘 쉬는 나오세요. 시간에 다이어트를 하자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첫방을 좀 해서 좀 긴장한 부분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좀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다음에 또 출연할 때는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종목으로 많은 정보를 좀 가져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상군 전문가님과 스파이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 시장 내일도 오늘처럼 상승장 이어가길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종목의 제왕 3부까지 이어지는 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